자, 오늘 아두이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아두이노란 무엇인지, 그리고 아두이노에는 어떤 부품들을 주로 사용하는지, 브레드보드, 저항, 스위치, LED 등을 좀 알아보겠고요. 아두이노를 이제 컴퓨터에서 제어하는 프로그램, IDE라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부품을 가지고 간단하게 실습을 해볼 텐데요. 입출력 장치로서의 시리얼 프린터, 디지털 입출력하는 장치로서 LED를 어떻게 켜고 끄는지, 스위치로 어떤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아날로그 입출력으로서는 아날로그 값들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두이노는 일종의 이제 작은 컴퓨터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키트를 뜯어보시면 이렇게 생긴 이제 메인 보드가 있는데요. 이 메인 보드를 이제 우노 보드라고 부르고요. 우리 이제 퍼스널 컴퓨터에 들어있는 메인 보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개의 단자들이 있는데 아두이노 이 보드가 센서들로부터 어떤 값들을 읽어낼 때, 그리고 특정 액추에이터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이 단자들을 통해서 이제 값을 읽어 드리거나 명령을 내리거나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요 이제 선을 꽂도록 되어 있는 단자는 이제 USB에 이제 A 타입을 꽂을 수 있는 단자인데, 여기를 통해서 이제 주로 컴퓨터랑 연결해서 IDE에서 짠 코드들을 넘겨주기도 하고, 아두이노가 어떤 이제 시리얼 모니터나 프린터를 통해서 컴퓨터로 이제 값들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이제 전선을 꽂을 수 있는 장치도 있는데, 이 장치는 이제 계속해서 컴퓨터랑 연결을 하지 않아야 될 때, 그러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다닐 수 없을 때 여기 연결하지 않고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몇 가지 이제 LED 램프들이 있는데, 이 LED 램프들은 이제 PC랑 잘 연결이 됐는지,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용도들이 되고요. 여기 있는 이제 빨간색 버튼은 아두이노로 업로드된 프로그램을 다시 리셋할 때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제 우노 보드를 좀 더 상세하게 보여준 것들인데요. 여기 이제 위쪽에 위치한 이 USB 포트를 왼쪽으로 두고 봤을 때 위쪽에 위치한 것들이 보통 디지털 핀들입니다. 디지털 핀이라는 것은 디지털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핀들이란 얘기입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파워를 줄 수 있는 핀들이 있는데요. 아두이노가 이제 어딘가로부터 이 보드가 전기를 받아오면 이 전기를 이제 브레드보드로 있는 회로로 넘겨줄 수가 있는데, 이때 5.5V짜리로 넘겨줄 수도 있고 3.3V로 변환해서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두 개의 단자는 그라운드 단자인데 5V나 3.3V로 해서 나와서 서킷을 돌아간 다음에 전기가 다시 반드시 이 그라운드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우노 보드를 항상 이제 컴퓨터랑 연결을 해서 사용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브레드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두이노를 사용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이제 신호를 줄 수 있는 LED나 이런 것들을 연결하게 될 텐데, 그걸 할 때마다 어떤 회로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어릴 적 이런 전기 회로 구성하셨던 실험을 해보면 이제 악어 형태로 된 이제 클립을 물려가지고 회로를 연결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을 텐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선들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브레드보드라는 매개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전자회로는 이제 이 선들을 다 결선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납땜을 하게 되는데, 이 브레드보드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납땜을 하지 않고도 여러 소자들을 회로에다가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브레드보드들이 이제 여러분들 키트에는 아마 이 830V짜리 들어 있을 거고, 이제 작은 브레드보드도 들어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구멍이 몇 개 있느냐 하는 건데요. 830V짜리는 이제 구멍이 많으니까 여러 개의 선들을 쉽게 결선할 수 있겠지만, 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작품 같은 걸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작은 브레드보드들을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어떤 브레드보드들을 쓰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브레드보드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830홀 브레드보드나 400홀 브레드보드는 이렇게 보시면은 네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위와 제일 아래 보시면은
예, 까만색 라인과 빨간색 라인이 있죠. 요 까만색 라인을 따라서 여기 있는 선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꽂고 여기 꽂으면 회로에 쇼트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까만색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라운드 라인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아두이노 보드의 그라운드랑 여기에 어떤 한 핀을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소자의 로부터 나오는 그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라운드로 어딘가로 연결을 해주면 이제 전부 다 보드의 그라운드로 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빨간색 라인들, 두 번째 있는 빨간색 라인은 VCC 5V나 3.5V 전원을 받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노 보드를 짤 때, 보드로부터 나오는 전원을 여기 어딘가 연결하고 회로를 돌리고 난 다음에 그라운드로 빠져나가게도 할 수 있지만, 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소자들을 쓰게 되면, 어, 각 소자마다 5V를 이제 병렬을 줘야 될 수도 있고 그라운드로 다시 빼내야 될 수도 있는데 우노보드에는 이제 5V, 3.3V VCC는 딱 하나밖에 없고요. 그라운드 라인도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우노보드로부터 나오는 VCC나 그라운드는 다 여기 결선을 시키고 나머지 안쪽에 이제 브레드보드에 존재하는 이제 소자들로부터 나오는 그라운드나 소자들의 뭐 에너지를 줘야 되는 5V VCC 같은 것들은 다 여기서 뽑아 쓴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파트는 이제 점들이 되게 많이 찍혀 있죠. 여기는 다 요 세로줄들이 다 이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로줄이 다 이어졌다는 거는 세로줄 중에 어느 핀에다가 전선을 꽂던지 간에 여기로 다 연결이 된다는 의미예요. 170폴짜리 브레드보드는 이제 요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구멍만 뚫려 있고 여기 구멍 뚫려 있는 5개의 라인들이 다 이제 같은 라인으로 결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브레드보드를 사용할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소자는 이제 CDS 소자라는 이제 조도 센서인데요. 조도 센서 소자를 요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요 라인과 요 라인이 지금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연결이 돼 있다는 거는 이 브레드보드 아래쪽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일자로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전기는 이 조도 센서를 통하지 않고 아래쪽 라인을 통해서 그냥 쭉 흘러버릴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보통 쇼트 났다고 이제 보는 거죠. 네. 이렇게 결선을 해주셔야 됩니다. 소자는 반드시 서로 다른 라인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구멍 5개 중에 어느 하나에다가 꽂았으면은 같은 라인의 구멍에는 반대쪽 라인을 꽂지 않고 다른 라인에다 꽂아 주셔야 됩니다. 요건 이제 저항인데요. 저항 같은 경우에도 양쪽이 똑같은 라인에 꽂혀 있으면 쇼트가 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라인에 둬야 됩니다. 요건 지금 같은 라인처럼 보이지만은 요 보드에서는 요 가운데는 끊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5개만 똑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요 라인들로만 이제 쇼트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회로는 만약에 여기 어떤 VCC라든지 뭐 이제 디지털 신호를 주는 결선이 되어 있고 이쪽이 그라운드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들어와서 CDS 소자를 통해서 저항을 통해서 그라운드로 빠져나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VCC와 그라운드가 서로 다른 라인에 배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아두이노 실습을 하시다 보면 내가 분명히 코드도 잘 넣은 것 같고 회로도 잘 넣은 것 같은데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 구멍을 잘못 끼워서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 다음 이제 저항인데요. 저항은 이렇게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색깔들이 여러 개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저항이 몇 옴짜리인지를 나타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요거까지는 다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4가지 띠의 색깔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그 숫자가 배정이 됩니다. 여러분 보통 225옴짜리, 그다음에 10kΩ짜리를 많이 쓰시게 될 건데 사실 이제 아두이노에서 빠져나오는 보드에서 빠져나오는 전압이 이제 맥시멈 5V이기 때문에 저항이 없이 회로를 연결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너무 큰 저항을 꽂으면은
저항에 의해서 전류 소모가 다 되기 때문에 회로로 간다든지 LED로 가는 전류가 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한 225옴 정도의 저항을 쓰시면 되고요. 저항을 쓰시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 이제 LED 전구에 5V짜리의 전류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제 LED를 오래 쓰지 못하고 LED가 중간에 타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위치인데요. 뭐 푸시 버튼이라고도 하고 택트 스위치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생긴 부품입니다. 여기 누르면은 눌렀다가 다시 손을 떼면 올라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누르게 되면은 스위치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4개의 단자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쪽에 다 몰려 있는 것들이 서로 A, B로 다른 라인입니다. 내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겨서 A하고 A 라인은 연결이 되어 있고요. B하고 B는 연결이 되어 있고 가운데 스위치가 있어서 푸시 버튼을 누르면은 B하고 A가 연결이 돼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단순한 이제 버튼식 스위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디지털 입출력을 이 버튼으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순히 회로를 연결했다가 끊었다 하는 역할로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LED인데요. LED는 뭐 아두이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신호를 받아서 어떤 신호가 어떤 값을 가질 때 우리 눈으로 시인성 높게 보여주기 위해서 LED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LED는 이제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뭐 백색 이런 것들이 이 패키징 물질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LED 중에서는 이제 하나의 LED인데 여기서 이제 색깔이 변하는 LED도 존재를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품들을 만드실 때 그 특정한 조건일 때 뭐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빨간색, 미세먼지가 중간일 땐 노란색, 미세먼지가 되게 없을 때는 초록색으로 색깔이 나오게 하는 LED들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인 LED는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방향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LED를 자세히 보시면은 다리가 짧은 것하고 긴 것이 있는데요. 긴 쪽이 플러스랑 연결이 되어야 되는 쪽입니다. 근데 LED를 보시다 보면은 이게 다리가 긴지 안 긴지 이게 아주 미세하게 길거든요. 그리고 LED를 막 쓰시다 보면은 다리를 굽혀서 쓰게 되기 때문에 이게 다리가 어느 쪽이 긴지 잘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요 LED 전구 안에 있는 요 단자들을 전극들을 좀 봐주시면 되는데요. 긴 다리에 연결된 플러스 쪽의 단자 네모판이 조금 더 작습니다. 이걸로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LED들은 이제 전류가 허용 전류 이상으로 흘렀을 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을 이용해서 보호해야 하는데 225옴 정도 쓰시면 되고요. 오히려 너무 큰 이제 10kΩ 정도 쓰시면은 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잘 안 보입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결선은 사실 뭐 아두이노의 우노 보드의 어떤 프로그램을 연결을 해준 것은 아닌데요. 어, 여기 이제 5V짜리를 연결을 해서 플러스로 돌아와서 그라운드로 빠져나오도록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노 보드를 그냥 연결을 했을 때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우노 보드로부터 들어온 전류가 아두이노를 통해서 빠져나가서 회로로 돌아오기 때문에 단순히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램인 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고 이 설치를 해서 이제 아두이노에 코드를 입력하는 일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IDE 프로그램은 이제 C 언어를 기반으로 명령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C 언어가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뭐 쉽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굳이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잘 모르고 뭐 코딩이 어떤 건지 잘 모른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실습 예제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따라가서 이게 어떤 의미겠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www.arduino.cc로 들어가셔서 뭐 여러분들이 운영 체제에 맞는 IDE를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 아마 현재는 이 IDE 1.8.13보다 더 상위 버전의
IDE가 지금 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요 아두이노는 이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을 때 돈을 내실 필요가 없는데요.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때 간혹 도네이션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달러 표시들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도네이션을 하시고 싶으시면 도네이션을 하셔도 되는데 무시하시고 저스트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그냥 다운로드가 바로 일어납니다. 다운로드가 되면 PC에 여러분들 PC에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시면은 뭐 이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계속 물어보는데요. 물어보는 대로 설치를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두이노 IDE가 이제 설치가 돼서 열리면은 요런 창이 열릴 겁니다. 가운데에는 이제 코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뭐 신속하게 쓸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있는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실 겁니다. 체크 표시되어 있는 거는 컴파일 하라는 어, 표시고요. 여기 화살표 있는 거는 업로드 하라는 표시입니다. 컴파일은 여러분들이 짠 코드를 PC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로 바꿔주는 그런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보드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도 그냥 프로그램 자체가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혹은 이제 여러분들의 PC에 어떤 라이브러리가 잘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먼저 하시고 여기서 에러가 뜨면은 요즘 이제 IDE 프로그램들은 친절하게 어디에 에러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통 이제 오타 같은 것들이 있거나 문법적으로 이제 그 한 라인을 쓰고 난 다음에 세미콜론을 안 붙였다거나 하는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 IDE 프로그램들이 에러들을 좀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한 소스 코드들을 그대로 다시 비교해 보면서 써 보시고요. 그다음에 업로드를 하면은 이제 컴파일된 내용들이 아두이노 우노 보드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노 보드가 자체적으로 일을 하고 PC로부터는 이제 전력만 받아서 쓰는 상태가 되죠. 자, 연결할 때 우노 보드용 이제 USB를 꽂아 가지고 PC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집에 있는 데스크탑으로 쓰셔도 되고 노트북으로 쓰셔도 되고 다 상관이 없는데 보통 노트북으로 쓸 때 우노보드가 잘 인식이 안 되면 그 노트북에 여러분들 USB 연결하는 단자의 전력이 약한 겁니다. 다른 쪽으로 연결해 보시던지 아니면 뭐 USB 허브 같은 거를 PC로부터 꺼내서 쓴다 그러면은 USB 허브를 쓰지 않고 직접 연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허브에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걸 쓰신다든지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 의 보드가 어디 포트로 연결되어 있는지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을 해주시고 IDE 프로그램에서 이 포트랑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간혹 이제 업로드 할 때 에러가 나오는 경우를 보면은 컴파일은 잘 됐는데 업로드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PC와 우노 보드의 통신 문제입니다. 통신 문제는 대부분 다 이제 결선이 잘 안 됐거나 전력 공급이 잘 안 돼 있거나 아니면은 PC가 우노 보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IDE 프로그램에서 내 보드가 어떤 보드다, 아두이노 우노 보드다라는 걸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어느 포트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아두이노 프로그램들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소스 코드를 넣어 주시는데 코드를 넣으실 때 보면은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이제 슬래시 두 개하고 뭔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슬래시는 주석입니다. 여기 이제 어, 보통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예제 같은 거에는 여기 이제 설명들을 여기다가 써주는 거고 이건 이제 그 컴파일 할 때 우노 보드가 인식하지 않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색깔로 나와 있는 이런 것들만 이제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다 보면 이제 여기에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오류가 뜨게 되는데 오류가 컴파일 하기 전에도 발견이 됩니다. 요건 이제 함수들인데 함수는 이제 색깔이 나오거든요. 근데 색깔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타를 내신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이제 시리얼 프린터라는 함수에서 이게 왜 오타냐? S가 대문자여야 되는데 시작하는 S가 소문자여서 이제 이런 에러가 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램에서 간단하게 그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보드랑 그 PC가 교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는 내용인데요. ID에다가 이렇게 써 넣으면은 어떤 얘기냐 하면요. 이제 void 셋업 함수에서 시리얼 비긴 9600의 보드 레이트를 사용하는 시리얼 모니터를 쓰겠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고요. 루프 함수에서는 헬로 월드라는 것을 프린트하라라는 명령을 내려준 겁니다. 보이드 셋업하고 루프는 뭐냐 하면은 셋업은 최대 한 번만 이제 정의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루프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루프 함수에다가 시리얼 프린트를 넣어서 헬로 월드를 찍으라 그러면은 계속해서 헬로 월드를 찍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 출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실습해 본 것인데요. 네, 포인터 옵션을 지우고, 네, 포인터 옵션 레이저를 지우고, 자, 이 헬로 월드라고 하는 이 문장을 연속적으로 출력시키는 이런 코드입니다. 컴파일을 먼저 해주시고요. 컴파일이 잘 되었으면 이제 업로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제 아두이노 보드로 프로그램이 업로드가 돼서 툴에서 시리얼 모니터를 여시면 아래와 같이 계속해서 이 헬로 월드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옆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옆으로 계속 가면 헬로 월드가 무한히 찍히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